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트럼프 또 새로운 그 테마주가 생겨났죠.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트럼프가 미의회 합동 연설에서 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많고 그동안 밑에 깔려 있었던 그 철강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하루 이틀 됐나요? 아무튼 철강주 잘 보시라고 했었는데 알래스카 가스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트럼프가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테마주로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엔 트럼프한테 굴복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폭락 하루 만에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방송 시간의 절반 정도는 그 대선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걸로 이제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각자 진영에서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뭐 각자 진영에서 나왔다기보다 어쨌든 뭐 여론조사 발표가 되는데 좌편향된 여론조사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도 있겠지만 그런 여론조사들도 요즘에 충돌이 돼요. 이틀 전에 뭐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씨가 또 확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오늘 막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또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객관적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지금 대선주들이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이제 쫓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먼저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어젯밤에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은 최근에 기술주들이 이제 폭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으로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0.3%. 그런데 이제 다우 지수가 1.5% 급락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은행주들이. 잠깐만요. 어디 유튜브 소리가 안 나요? 잠시만요. 네. 이쪽으로 나고.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잠깐만요. 아, 네네. 유튜브 쪽에 소리 잘 나오니까 혹시 안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제 쪽에서는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네요. 네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미국의 이제 그 은행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그런 이슈가 다우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꺾이는 거예요. 어제는 엔비디아 쪽 얘기해드렸죠. 그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대형 은행 중에 하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바이든 때 재미 좀 많이 봤죠. 은행주들 많이 갔거든. 최근에도 신고가 내고 있었고 그래서 신고가 놀이하다가 꺾이는 겁니다. 즉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미국의 M7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이제 주도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잠깐만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 부재,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관세, 이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맥이 끊겼어요. 지금 방송 소리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체크를 한번 해야죠. 그런 얘기 나오면. 네. 자, 일단은 여기 나스닥 지수 얘기했고 다우 지수 얘기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하락을 했느냐?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아예 하락 출발했다가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급등 출발했어요. 처음부터 0.7% 급등 출발해서 플러스 1.1%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2% 상승 마감했고, 그죠? 예, 뭐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 중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이제 홍콩이 제일 세긴 했는데 요즘에 뭐 홍콩 증시 불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홍콩 항생지수는 항생지수가 2.8%, H 지수는 3.1%.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때려맞고 있는 중국 증시도 0.5% 올랐고요. 희한하죠. 중국 증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저도 특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2% 올랐습니다. 대만은 1.2% 올랐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상할 정도로 안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증시가 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은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많이 해도 그죠? 네, 많이 해도 멀쩡했다. 네, 이거에 이제 큰 의미를 이제 두시면 되고 트럼프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테마주가 막 바로바로 생겨나요. 그래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오늘 새롭게 이제 부상한 게 알래스카 가스관인데 기사 보시죠. 이건데요. 오늘 낮에 나온 기사예요. 근데 이게 알래스카 가스관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오늘 미국 의회 연설에서 직접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안더끈이라는 분은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시고요. 네. 여기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가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입니다.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랑한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알래스카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핵심 사업으로 한미가 협력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했고 그리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종목이 어떻게 급등을 했느냐? 아까 이제 대용주부터 볼게요.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대용주죠. 유명한. 네, 12% 급등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5%. 그러니까 대용주도 날아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5%. 한국전력도 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 에너지 14%. 우린 PTS 9%. 이게 이제 최일가스 테마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관. 원래 가스관은 이제 남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관이었거든요. 그 테마주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테마주들이 유명한 게 동양철관이었죠. 옛날부터 동전주가 되긴 했지만 얘는 원래 옛날에 동전이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상한가 같죠. 이제 시원하게. 근데 최근에 보면 살짝 들었다 놨었어요. 보이세요? 징후가 있었다니까. 살짝. 그래서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그 얘기한 거예요. 철강주라. 철강주 잘 보시라. 하이스틸 여기 보시라니까 살짝 들었다 놨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화성 밸브. 얘는 철강이 아니에요. 그냥 밸브라. 밸브. 네. 대동스틸. 옛날에 가스관 대장주 3개만 얘기하라고 하면 동양철관, 대동스틸, 화성 밸브였어요. 얘네들이 다 상한가 가거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휴스틸.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DK락 그리고 봄배철강 이런 거. 그 외에도 NK, 동양에스텍,
뭐 부국철강 기타 등등등 많이 갔고요. 네, 많이 갔어요. 넥스틸 뭐 이런 것도 있고, 휴스틸, 휴스틸 얘기했고 넥스틸, 금강공업, 뭐 한국주철관도 오늘 그걸로 들었다 놨다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피팅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고, 뭐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거. 지금 피팅 이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네, 프로젝트라는 게 뭐 한두 번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막상 참여하는 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테마주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기계도 오늘 좀 움직였거든요. 전진건설로봇, 현대인프라코어 10% 이상씩 급등을 했죠. 뭐 진성TC도 9% 급등했고 다 괜찮아요. 현대건설기계도 7%, 현대에버다임도 7%인데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다 뭘로 분류가 돼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근데 이게 알래스카 가스관 그쪽 수혜주도 되는 거죠. 거기도 건설기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젤렌스키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주말 동안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그 다음에 뭐 미국 부통령이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랑 이제 설전을 벌이고 나중에 확 그냥 자리를 박차고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 레거시 언론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라고 할게요.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네. 진짜 언론 얘기할 때마다 성질이 나. 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제 다 그냥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니까 중국 편만 들고 맨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덫을 노리고 뭐 했다. 자꾸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 미국 쪽 안 좋게 얘기하고 불쌍한 젤렌스키 막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거 직접 그 기사를 보지 말고 그냥 직접 유튜브에 가면은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풀 영상들 많다. 번역 다 해놓은 거, 그죠? 그거 보시면 아마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같으면 젤렌스키한테 쳤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신 분들 계시죠?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젤렌스키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저거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아무튼 굉장히 무례했고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그냥 계속 그냥 내나 그냥 하여튼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딱 보면 나오거든. 얼마나 싸가지 없게 행동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 뉴스만 보면서 트럼프를 욕하면서 그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들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를 저주하면서 손절을 때린 거죠. 전진건설로봇. 이게요,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솔직히 신고가가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아주 수익이 많이 났고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수익을 챙긴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가 나는 주식은 근본적으로 다 팔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이 회사 괜찮은 회사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물량을 좀 줄이고 나머지 들고 있으면 되는데, 뒤늦게 사람들이 여기서 샀겠죠. 갑자기 막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샀겠지. 또 전문가들이 또 추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회원들한테 돈 빨리 벌게 해주려고 신고가 난 주식을 추천을 또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빨리 실력을 보여주려고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지. 근데 눌림목처럼 보이니까 추천도 했을 거고 또 회원들도 기꺼이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날 아침 대바람부터 마이너스 10% 급락 출발했잖아요. 멘탈 나가는 거죠. 트럼프 나쁜 자식 욕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쓰레기 언론을 믿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뭐 계엄 때도 그랬지만 탄핵 이거 들어가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중국은 미국을 못 이겨요. 근데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 딱 3개만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1순위가 우크라이나인데, 가장 가난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트럼프를 이기겠다고요? 못 이겨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종전하게 돼 있어요. 이걸 왜 팔아, 이거를? 그죠? 국의 주식을 잘하려면 국제정치학도 좀 하셔야 돼. 저는 국내 정치도 잘 몰랐고요. 주식하기 전에는 국내 정치, 국제 정치를 잘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야지. 남자들이 막 그때 아저씨들이 막 뉴스 보다가 막 정치 뉴스 보면서 욕하는 거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이제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이제 반백살이에요, 이제. 반백살. 근데 보면서 주식하면서 많이 배웠죠. 네. 국제 정치는 뭐냐면 그냥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힘으로.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힘으로 가는 거예요. 힘으로.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 손절을 안 하죠. 왜 손절을 해? 오늘 어떻게 됐어요? 13% 급등 마감했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지. 엊그제 종가보다 더 높아요. 손절 안 했으면 앉아서 돈 벌었다고 그냥. 어제 같은 날 주식을 사기는 힘들었겠죠. 차트도 무너진 것 같고 트럼프도 미친 것 같고 젤렌스키 불쌍해서 어떻게 이러면서. 근데 본질은 뭐예요? 미국 못 이겨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을 잘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처음에 제가 지금 뭐 국제정치학 무슨 학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압니다. 일반인보다. 네. 근데 맞추잖아요, 이런 거 잘. 그죠? 네. 주식하면서 이게 뭐냐? 젤렌스키가 전화해지기면서 막 했죠. 젤렌스키가 진짜로 트럼프 욕하는 그 영상도 있어요. 트럼프 뭐 하여튼 쌍욕하는 게 있어요. 그 영상 찍힌 게 있어. 영국 총리 만나서 욕했나? 그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오는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았겠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잠정 중단 명령. 어제죠. 속 보니까 어제 오전 9시로 돼 있네요. YTN 뉴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나와요? 젤렌스키 광물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을 보내왔다라고 오늘 트럼프가 국회 연설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 전후로 해서 기사가 또 나오죠. 젤렌스키, 트럼프의 백기투항. 미국이 해준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도 난리를 지기니까 트럼프하고 옆에 있는 특히 부통령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한테 정말 하나도 안 고마우세요? 오죽 답답하면 두 사람이 그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미국 시민들, 국민들 세금으로 도와드렸는데 우리 미국인한테 안 감사하세요? 근데 계속 지 할 말만 하더라고, 젤렌스키가.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개망신 당하고 무릎 꿇은 거예요. 또 결론이 뭐예요? 미국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싸움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저한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정치는 냉정합니다. 못 이기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왜 대들어요? 망신마당했지. 네. 젤렌스키 나중에 끝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끝이. 나중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하루 만에 다 올라온 거예요. 현대 인프라코 보세요. 어제 얘는 마이너스 2%로 종가 마감했거든요. 오늘은 플러스 8%, 플러스 10%였어.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그죠? 네. 무서워서 턴 거죠. 그러니까 뉴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여기까지 하고 해드릴 얘기가 더 있는데 시간이 안 되겠다. 그죠? 그리고 해운주 오늘 또 움직였죠? STX 그린로직스 급등했고 페노션 쫙쫙 올라오죠. 대한해운, 흥하해운 얘네들은 상한가가 잘 나오고요. H&M은 대장이고
여기 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박스권 뚫고 이제 가는 차트잖아요. 그렇죠? KSS 이런 거 맞아. 얘는 좀 늦게 가요. 특징이 약간 좀 늦게 가요. 해운주하고 조선주도 잘 보셔야지. 조선주는 뭐 오늘도 달리고 있잖아요. 어제 HJ중공업, 한국조선에 6%또 급등했고, 그죠? 잘 나오고 있어. 하나오션 오늘 조금 빠졌고, 응? 그러니까 조선해운은 조선주의 특징은 시세가 한번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래 가요. 한두 달짜리가 아니야. 해운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아시겠죠? 얘기 다 해드렸어요. 여기는 짧게 볼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석유화학 쪽에 보니까 롯데케미칼 이런 거 18%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을 쭉 보면 이제 대선주 정치 테마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탄핵 얘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정치색 이런 걸 떼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런 거 보면 대통령이 돌아올 것 같아. 아니 온통 미국이랑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만 가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테마주들 지금 뭐가 가냐 다 그거예요. 미국이랑 뭐 로봇을 같이 한다, 원자력을 같이 한다, 조선, 해운, 우크라이나 재건 맞잖아요. 원자력 네? 다 이쪽이라니까. 아까는 뭐 가스관까지 그죠?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 헷갈리시는 거지. 제 결론을 맨 끝에 내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헷갈리실 거라. 네. 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틀 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유명하잖아요. 여기 그죠? 네. 레프트 쪽이죠. 여기는. 네. 이재명 46, 김문수 18%.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다자대결 구도겠죠. 이재명 씨가 무려 46%, 김문수 아저씨는 18%고. 그리고 여론조사 딴 거 보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잖아요. 이거 보니까 민주당이 44%에 국민의힘은 37%. 오차 범위 밖의 격차를 벌이면서 민주당이 앞선 거예요. 대박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야죠. 그렇죠? 보실게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 엊그제 나온 거예요, 엊그제. 잠깐만, 지지율 관련된 거 두 개 더 보고. 그리고 이재명 씨하고 김문수 씨랑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재명 50%, 김문수 31%.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엄청나게 급등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여기가 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하고 양자대결 했는데 이재명 씨가 다 압도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39%.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 55%. 차이가 크죠. 여기 보시면 역전됐죠. 그렇잖아요. 차이가 확 벌어졌어. 그 전에 비슷비슷했는데 갑자기 왜? 어쨌든 이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관련주는 급등을 했느냐? 아니요. 저기 이틀 전에 나온 거라 했죠. 그러니까 3월 3일 날. 그리고 오늘이 이제 3월 3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쉬는 날이었고, 어제 오늘 열렸잖아요. 보세요. 동신건설. 어제는 반응이 없었어요. 아예 움직임이 없었다. 오늘 한 5% 오른 거예요. 이게. 에이텍도 그렇고 어제는 반응이 없다고 오늘 올랐어요. 조금씩 올랐죠, 그죠? 3%, 5%, 어떤 건 7%,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 한 10% 오른 것도 있어요. 이재명 관련주.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매물대를 아직 돌파를 못해서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신건설 차트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얘는 급등 나올 차트처럼 보여요. 맞죠? 여기만 보면 왠지 급등 나올 것 같은데 밑에 이게 신용이거든요.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자, 긍정적인 건, 그러니까 긍정 회로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세력이 주가가 못 올라가게 누르면서, 그렇죠? 세력이 주가가 못 올라가게 누르면서 매집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용까지 써가면서 세력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개미들이 여론조사 저렇게 나오는 거 보고 탄핵은 인용될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차기 대권 후보는 당연히 이재명이지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사서 막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뭐예요? 세력이 사고 있는 거지. 세력 신용을. 근데 부정적인 건 개미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아슬아슬해요. 어지간하면 저도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신경 쓰이는 겁니다. 여기 못 벗어나요. 요즘 같은 때에 신용이라도 들어와주면 솔직히 고마운 건데 못 간다. 근데 이 차트가 어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여기서 많이 보던 거예요. 21년도에 21년 6월달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하고 나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이재명 씨 지지율이 엄청 났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때는 거의 똑같다니까. 여기도 왠지 급등했다가 또 갈 것처럼 하다가 못 갔거든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서 어디를 못 넘겼냐면 여기가 매물대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를 못 넘더라고 계속.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왠지 멋있게, 그죠? 그 무슨 저기 뭐야 홈런 타자가 나와가지고 멋있게 막 말로 홈런 그냥 치는 것처럼 그냥 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할 것 같잖아. 신용 늘어나는 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 당시에 이재명 씨 지지율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윤석열 그때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어요. 그때 정치를 하겠다라고 아직 대놓고 얘기도 안 할 때였어. 그러니까 거의 뭐 이재명 씨의 세상이었죠. 근데 이때도 이러다가 개미들 엄청 샀거든요. 근데 제 성격 아시죠? 개미들 엄청 제가 뜯어 말렸어. 사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위험하다. 응? 하지 말라고. 이거 위험하다. 계속 그랬거든. 제가 그런 것도 되게 잘 맞추잖아요. 근데 안 듣더라고 말을. 급락했어요. 7월 달에. 뭐 그럴 수 있죠. 어렵사리 반등이 나왔어요. 신용이 줄기는커녕 또 늘어. 죽자 이거지. 여기서 이제 그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이제 이게 폭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골러 갔어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근데 여기 차트하고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라니까요. 여기랑 왜 이렇게 똑같지 여기가? 예? 사람들 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 들어먹지도 않아요 진짜. 걱정돼가지고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승질을 내 저한테. 아씨 왜 자꾸 신경 쓰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고.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데. 동신건설은 신용이 별로 안 걸리는 주식이니까 A 뭐 이런 거 갖고 그러세요. 이러죠. A텍 보세요. A텍 여기 차트랑 비교해 보라니까. 똑같아요. 여기하고 똑같다고 지금. 근데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이재명 씨의 전투력은 상상 불허할 정도로 세니까 또 어떤 또 기사회생 해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으니, 그죠? 네. 모르는 거지. 근데 불변의 진리가 있죠. 개미들이 욕심내서 베팅하면 거기는 꼭 안 가더라, 그죠? 네. 여기랑 차트랑 신용 늘어나는 거하고 뉴스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걱정되는 거죠. 여기도 앞에 매물대 지금 못 들어요. 신용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신용 많이 늘었어요. 2월 초, 올해 초에 신용이 2%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예요. 더블, 2배 늘었다고. 언제?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이재명 씨 지지율 올라가고 탄핵이 지금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라는 소문이 막 파다하죠. 그걸 언제까지? 오늘 오전까지 얘기였고, 하여튼 여기 사람들 막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 조만간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런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무슨 저게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는 또 인용을 또 안 하대. 또 그 쓰레기 언론들에서 윤 지지율 48.8%, 견고한 지지세, 탄핵 찬반, 오차 범위 접전. 이건 또 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보다 더 높아 지금이. 3일하고 4일,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조사한 거래요. 직전 조사 대비 올랐대. 동일한 데서 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탄핵 기각 45%. 요건 다른 데 거 2월 2일부터 3일까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 결과. 탄핵 기각 45%. 탄핵 인용 50. 근데 기각해야 되는 응답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대. 탄핵 심판은 불공정하다 45. 공정하다 45. 이 공정하다가 조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불공정이 45%다 이게 문제인 거지. 이거 보면은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게 아닌 거. 그죠? 이런 여론조사 또 나온다고 지금. 그러면 헷갈리죠? 그래서 당신 말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해드렸던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정치인은 입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발을 보라고. 발을 보라. 발을 잘 봐요. 누가 초조해하고 누가 지금 웃고 있는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 쓰레기 언론들 중에서 가장 쓰레기가 어디냐면 JTBC, MBC, KBS가 아니에요. 뭐 걔네들은 뭐 자기들 그냥 일관되게 가잖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본인들 그냥 주장하는 쪽 계속 가잖아. 근데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보수인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라고. 얘네들 조중동 이제 저기 보수 언론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요즘에 논조가 약간 바뀌었어요. 논조. 언론사의 논조 있죠? 그게 말이 살짝 바뀌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100% 믿으면 안 되지만 살짝 뭐가 바뀌더라고. 그리고 자꾸 민주당에서 그 마응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자꾸 임명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아까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제 뭐라 그래요? 계속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탄핵 인용은 확실하다. 8대 0으로 지금 탄핵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마응혁 저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임명하자고 난리를 지기지? 그럼 8대 0이 아니란 소리예요. 민주당이 뭐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자꾸 마흔역이란 사람 그 사람 임명하려고 하잖아. 대놓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표면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기각될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누가 이재명 씨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세요? 기각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인용될 거라고 봐요. 자, 오늘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건데 우리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제 회원은 아니시지만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저는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좀 말을 빨리 할게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될 거라고 저는 잠깐만요. 네, 잘못 눌렀다. 탄핵이 일단은 인용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상목이라는 경제부 총리가 있죠. 이 사람이 마은영을 임명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거나 같은 날 나오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봐요. 다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보는 거죠. 하나가 뭐였더라?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보는 줄 아세요? 탄핵이 인용되면 물론 이제 제 정치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나라 걱정하는 거 다 치우고 그냥 주식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뭐 조기 대선 펼쳐질 거니까 종부터 날라가겠죠. 탄핵이 만약 인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마은혁이 임명되고 최상목이 배신해가지고 마은혁이 임명되고 한덕수 총리 문제가 그렇게 되고 하나 더 있구나. 구속 취소. 대통령 이제 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이슈 있잖아요. 이게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높대요. 근데 구속 취소가 안 돼서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이 상황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 안 됐다고 칩시다. 대통령 풀려나겠네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왜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본인 입으로 다시는 비상계엄령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국민들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면 급등하겠죠. 최상목이 배신을 안 하고 마은혁 임명 안 했어요. 우리한테 달라질 게 있나요? 없죠. 한덕수 탄핵 기각이 먼저 나왔어요. 대통령보다.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우리한테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났어요. 탄핵이 인용보다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종목들 급등 나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하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개헌 요구에 참여 안 하고 조기 대선 언급 안 한 대선 후보들은 급등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방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돈 벌지. 우리 의원들은 머릿속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를 다 고도의 계산을 해가지고 종목을 추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탄핵이 인용되건 인용이 안 되건 최상목이 배신을 때리든 안 때리든 구속이 취소되든 안 되든 네. 이렇든 저렇든 돈을 벌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까지 쭉 사는 거죠. 트럼프 수혜주 왜 자신있게 언급했겠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사라고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간단하다니까요. 국제정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러시아가 미국이 센 거를 제일 잘하는 게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푸틴이 미국한테 감정 세워서 막 안 좋게 험담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가장 거지 같은 젤렌스키가 가가지고 양복 좀 입고 가지. 그죠? 네.
티조가리 하나 입고 갖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자기 3년 동안 도와준 사람들한테. 응? 그냥 가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간단한 거예요. 트럼프 수혜주는 계속 하시면 돼요. 아셨죠? 계속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트럼프 싫어하셔도 돼. 근데 트럼프 아저씨 잘 그분의 그 트럼프의 얘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돈을 트럼프 덕분에 트럼프 수혜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시거든. 트럼프 욕은 좀 적당히 하시고. 덕분에 돈 벌었는데 욕하고 다니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번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아무튼 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가 도움을 받았거나 그러면 절대 그 사람 욕 안 해요. 맞잖아요. 예전에 제 대학교 때 그 은사 과 교수님이 이제 주례도 봐주셨는데 60년대에 삼성 장학생, 삼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삼성 욕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삼성을 욕할 수 있겠느냐. 그 돈 갖고 내가 공부했는데 그러시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내일은 또 대선주하고 새로운 또 트럼프 수혜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도 우리나라 올라가고 있고 중국도 별로 안 빠지고 있고 재밌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막 때리고 있는데 시진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못 이겨. 못 이긴다.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는 트럼프가 싹 다 이긴다라는 전제하에 종목을 사고 전략을 세우면 되고, 우리나라 탄핵 이슈는 뭐예요? 정치인들의 입을 보지 말고 허세 떠는 거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발을 잘 보면서 가면 돼요. 우린 쉽잖아요. 왜? 주식을 하니까 돈의 흐름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재명 관련주들은 급등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급등이 나오면 천만다행인데 급등 안 나오죠. 4년 전에 이재명 관련주 21년도에 급락해가지고 수많은 개미들 자살로까지 몰고 갔었는데 그때 급골 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선주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거는 뭐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야죠. 그러나 이재명 관련주는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고 싶으시면 목숨 걸고 사세요. 응? 목숨 걸고. 네. 근데 급등 나와도 나 많이 못 갈 것 같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급등 나와도 많이 못 갈 것 같아 그 소리를 왜 하는지는 그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뒤에 그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오늘은 그거 하신대요. 아까 그 우크라이나 트럼프 알래스카 그 수혜주들 이제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가셔갖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